자, 본격적인 기출문제 해설 시작이 됐습니다. 첫 타자로 1학기 중간고사 흥진고등학교 2학년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한번 해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 건데요. 5제곱근 마이너스 243과 세제곱근 64를 갖다 더하라고 했는데 거듭제곱근 안쪽에다 음수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 언제 안 되는 거냐면 짝수제곱근일 때는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런데 홀수 거듭제곱근에다가는 음수를 갖다 집어넣어도 되고,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마음 편하게 마이너스 그 다음에 5제곱근 243이라고 하죠. 부 밖으로 빼도 상관이 없다. 근데 6제곱근 마이너스 64 같은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숫자예요. 짝수제곱근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면은 실수가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거는 마이너스 5제곱근 243,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6제곱근 64가 되고, 243이 3의 5제곱이니까 이거의 5분의 1승, 64는 2의 6제곱이니까 다시 6분의 1승 갖다가 지수법칙 이용해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각을 나타내는 동경 중 30도하고 일치하는 거 구하라고 했는데 뭐냐면 일반각의 개념으로 360도를 갖다가 더하거나 뺐을 때 각이 같아지는 거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60도는 360을 갖다 더하면 30이 아니라 300이 되니까 얘는 틀린 거. 얘는 30도, 360도 갖다 더했을 때 30도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얘는 360도를 갖다 뺐을 때 30도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얘는 360도를 두 번, 720도를 갖다 더했을 때 30도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얘는 360도를 세 번, 그래서 1080도를 갖다가 빼면 30도가 되는 거니까 모두 다 일치하는 동경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2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그러니까 얘가 결론이 뭐냐면 똑같은 밑을 가진 2라고 하는 밑을 가진 로그를 뭐 하는 거냐면 빼는 거니까 진수끼리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나눠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누는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5제곱근 6이 분자, 그 다음에 2분의 5제곱근 3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얘는 로그 2에 분모가 2분의 5제곱근 3분의 분자는 5제곱근 6인데 이제 그게 따지고 보면은 1분의 5제곱근 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진수 안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갖다 곱해가지고 분모 분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 2에 갖다 곱하면 5제곱근 3 분자는 2 곱하기 5제곱근 6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저 5제곱근 안쪽에 위에 보면 6이 들어가 있는데 6은 2하고 3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니까 그것을 각각 쪼개면 뭔가 약분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똑같은 5제곱근이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으니까 이 그냥 내비 두고 5제곱근으로 묶어서 3분의 6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2에 2 곱하기 5제곱근 2. 그래서 얘는 로그 2에 2의 1승 그 다음에 2의 5분의 1승 그래가지고 얘는 로그 2에 2의 5분의 6승이니까 갖다 계산하면 5분의 6이 되는 거 어렵지 않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뭔가 좀 설명답게 하느라고 말이 길어졌고 식도 길게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뒤에 있는 거를 진수를 갖다 뒤집어 가지고 곱셈으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y는 2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해가지고 겹쳐지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2가 그대로 살아있냐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죽어도 안 되는 애가 누구냐면은 리을이에요. 2가 보이는데 지수가 2x거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어떤 함수를 이동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4의 x승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어떤 평행이동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y는 2의 x승을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절대로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얘는 괜찮죠?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마이너스 1승이니까요. 맞습니까?
대칭 이동을 통해서 구성이 가능하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는 것도 대칭 이동을 통해서 이동이 변형이 가능하다. 오케이? 중요한 거 니은을 판단하는 거였는데 니은이 되게 안 될 것처럼 생겼단 말이야. 근데 우리 최근에 기출유사 풀면서 몇 번 연습을 했었을걸? 얘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3을 3으로 보는 게 아니라 3의 1승에다가 2의 x승을 갖다 곱하고 1을 갖다 뺀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 3 위쪽에 있는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로그 2의 2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여기서 누가 바뀌냐면 3과 2가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2의 로그 2의 3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3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y는 2의 x승을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4번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결코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다른 것들도 정확하게 판단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냐면요. 뭔가를 갖다 곱한다는 게 결국 평행이동을 통해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y는 k라는 상수 곱하기 ax승은 항상 y는 a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이에요. 밑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3분의 1이고 하나는 3이니까 같지 않아서 요 3분의 1을 3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1 앞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1 더하기 로그 3의 x 마이너스 8, 2 로그 3의 x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같은 밑을 가지고 있는 그 로그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니 앞에 있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로그 3의 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로그 3의 3 곱하기 x 빼기 8이 로그 3의 x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고 그래서 진수인 3 곱하기 x 마이너스 8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24가 x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서 답을 내려고 하면 분명 틀릴 겁니다. 처음에 문제 이제 5번 문제 읽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쟤는 부등식이라고만 써 있었지만 로그 부등식이잖아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로그 부등식에서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 진수 조건.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해야 될 게 최초의 문제 상태에서 튀어나왔었던 진수들에 대하여 x-8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래서 이 아래쪽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결과적으로 x가 8보다 큰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개수 다시 한번 계산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번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요? 제 4사분면의 각입니다. 얼싸탄 코니까 코사인만 플러스겠죠? 물론 4사분면의 각 세타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구성할 수는 없지만 대충 하나 갖다 그려놓고 코사인이 양수로 나왔으니까 기분 좋게 빗변은 5, 밑변은 4라고 놓고 그림 겁나 이상한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제가 3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 세타는 5분의 3,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그런데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세타라고 하는 게 4사분면의 각이니까 얼싸탄 코니까 코사인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니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각각 마이너스 5분의 3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하필 뒤쪽 서술형에 나왔다면 이렇게 풀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형태의 문제이니 자연스럽게 이 방식대로 설명을 드리고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y는 8의 x승, y는 4의 x승, y는 2의 x승.
그거하고 y는 3의 교점을 a랑 b랑 c라고 부르도록 할 때 선분 AB의 길이분의 선분 BC의 길이의 값이 얼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A, B, C 모두 다 y는 3이라고 하는 어떤 상수함수 위에 있는 거니까 그 점들의 y좌표는 다 3이 될 수밖에 없고 선분 AB와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 A, B, C의 x좌표가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직접 구해 봅시다. 그래서 A를 구하겠다는 것은 8의 x승이 3이 되게 만들어주는 x를 구하겠다는 거고 얘는 x가 로그 8의 3이 되는 것이고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3분의 1 로그 2의 3,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A점이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B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4의 x승이 3이 되게 만들어주는 x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로그 4의 3이고 4가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로그 2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분의 1 로그 2의 3,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최종 y는 2의 x승과의 교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의 x승이 3이 되게 만들어주는 x를 구하는 거니까 x는 그냥 그대로 로그 2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3,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x좌표만 빼서 만들어주면 되고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원래 절대값을 뺀 다음에 취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지금은 2분의 1 로그 2의 3이 3분의 1 로그 2의 3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명확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로그 2의 3에서 3분의 1 로그 2의 3을 갖다 빼서 6분의 3 로그 2의 3에서 6분의 2 로그 2의 3을 갖다 빼는 거니까 6분의 1 로그 2의 3이 선분 AB의 길이가 된다라고 하나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선분 BC의 길이는 2분의 1 로그 2의 3에서 로그 2의 3까지니까 얘는 뒤에서 앞에 거 빼시면 2분의 1 로그 2의 3이 되겠죠. 갖다 집어넣고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8번으로 가봅시다. 자, 양수 A, 두실수 X, Y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데 딱 보니까 뭐 이용하는 거? 지수법칙 이용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우선은 4가 2의 제곱인데 땡큐한 게 어차피 x분의 2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12가 2의 x분의 2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y승이 2가 되는 거니까 a가 2의 y분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12하고 a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하면 얘는 2의 x분의 2하고 2의 y분의 1 두 개를 갖다 곱하는 건데 얘는 2의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이 되고 지금 저 지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니까 얘가 8이다. 즉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값은 12a가 8이 되게 만들어주는 a 값을 찾아서 문제의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많이 다뤘을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잔소리를 드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이것도요 밑에 있는 게 조금 복잡하게 생각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분면의 위치 판단하는 건 우리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었냐면 옛날에 기본 개념 진도 나갈 때 했었는데 사인하고 탄젠트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다잖아. 그래서 그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크다는 건 풀풀이거나 아니면 맘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 근데 탄젠트가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처럼 플러스인데 코사인과 탄젠트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아지는 거면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탄젠트가 마이너스면 코사인은 뭐가 될 거냐면 플러스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위쪽의 첫 번째 케이스는 사인과 탄젠트는 음수, 코사인은 양수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케이스는 사인과 탄젠트는 양수, 코사인은 음수가 되는 케이스인 건데 저 핑크색 부분에 코사인만 음수고 사인과 탄젠트가 모두 다 양수인 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얼사탄코니까요.
모두 다 플러스든지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플러스여야 되기 때문에 핑크 케이스는 불가, 파란색 케이스만 가능. 그 얘기인즉슨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얼사탄코, 다시 말해 세타가 몇 사분면에 각이 돼야 되는 거냐면 제 4사분면에 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코사인만 플러스인 거 알았으니까 기억은 어렵지 않게 음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첫 번째 거 절대값 사인 세타죠. 두 번째 거 루트 사인 제곱 세타니까 절대값 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건데 세제곱근이니까 쟤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세제곱근이니까 뭐가 나와도 상관없다. 저 값 자체가 음수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세제곱근을 풀어준다는 건 어쨌든 안쪽에 사인 세제곱 세타가 사인 세타의 전체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사인 세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사인 세타로 나오는데 원래 그 세제곱근 사인 세제곱 세타 앞쪽에 누가 있었을 뿐? 마이너스가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될까요? 자, 근데 사인 세타는 지금 뭐냐면요. 사인 세타는 음수죠. 왜냐면 세타가 제 3, 4분면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요 절대값 사인 세타들은 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어가지고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런데 세타가 제 4, 4분면이니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였잖아요. 위에 기억에 나와 있네.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을 갖다 곱하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고 세 번째 디귿으로 가시면 얘도 어쨌든 다 절대값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건 절대값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빼기 루트 사인 제곱 세타니까 다시 절대값 사인 세타 그리고 더하기 절대값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있는 상태. 근데 세타가 제 4사분면의 각이라서 얼사탄코니까 코사인만 플러스기 때문에 코사인 플러스고 사인 마이너스면은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건 마이너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 나오면 앞에 있었던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세 번째 탄젠트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탄젠트는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니까 전체 음수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마지막 플러스 탄젠트 세타 그것들을 다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정리하고 나면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의 보기 모두 다 옳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희 파란 색깔로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마프는 어때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제 파란 색깔이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네. 근데 저기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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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거냐면요. 이거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가 어쨌든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앞에 사인 탄젠트 갖다 곱한 거여서 저 핑크색도 마찬가지로 탄젠트가 플러스였으니까 뒤쪽에 플러스를 무조건 맞춰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1이 아닌 두 양수 A, B가 비례식 써야 되는 건 알겠지? 근데 별로 유쾌하지 않죠? 그러면 내 말을 한번 들어봐. 우선은 선생님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첫 번째 로그 A, B는 그냥 두고 로그 B의 A는 약간 보류. 근데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로그 A분의 B분의 A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 그거 로그 성질 이용하면 1 마이너스 로그 A의 B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진수에서 나눗셈이니까 로그 A의 A에서 로그 A의 B를 갖다 빼는 거니까. 그거 대 2라고 써놓으려고.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로그 A의 B, 로그 B의 A.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지금 밑이 다른 게 문제인데 뒤에 로그 A의 B분의 A는 밑이 같은 게 나오기는 했지만 진수가 또 이상하게 생긴 분수꼴이 나와가지고 뭔가 보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니까 첫 번째 있는 것도 세 번째 있는 것도 로그 A의 B가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형태니까.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면 그럼 로그 A의 B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로그 B의 A가 뭐가 될 거냐면 로그 A의 B분의 1이 되는 거 아닌가요? 뒤집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비례식을 아직 정리는 안 했는데 다 뭐가 튀어나오게 만들어놨냐면 로그 A의 B가 반복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로그 A의 B를 라지 X라고 한다면 지금 저 비례식 자체가 X 대 X분의 1이 1-X 대 2가 되는 형태인 거고 여기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X분의 1-1이 뭐가 되는 거냐면 2X가 되는 거고 양변에 X를 갖다 곱하면 1-X가 2X 제곱이고 한쪽으로 넘겨보면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 0이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2X하고 X하고 1하고 1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서 가운데 플러스 X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나니 2x-1하고 x 더하기 1하고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x가 2분의 1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이쪽으로 잠깐 올게요. 왼쪽으로. 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로그 a의 b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고 지수로그 정의를 이용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을 하시면 얘가 b가 a분의 1이 된다는 뜻인 거잖아. 근데 b가 a분의 1이 되면 양변에 a를 갖다 곱했을 때 ab가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b가 1이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x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다. 그래서 x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a의 b가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은 로그 b의 a에서 로그 b의 b를 갖다 빼는 것이고 로그 b의 a는 우리가 어쨌든 x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x라고 하는 것은 로그 a의 b였으니까 로그 a의 b분의 1에서 1을 갖다 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로그 a의 b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저기다 2분의 1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핵심은 뭔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녀석을 하나 찾아가지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1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룡. 공룡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해? 어렸을 때도 좋아했고? 지금 그냥 그렇죠. 약간 좋아한다고 끄덕끄덕 하더니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땐 좋아했어. 화나는 일 있으니 이렇게 나한테 화를 공룡의 발자국과 뼈의 혀석으로 달리는 속력을 추측할 수 있다. 이 학생들 가르치는 일 되게 좋은 일이에요. 막 이렇게 막 갈고도 마음껏 갈고도 막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성인들을 갈군다 생각해요. 칼 맞아요 어디 가서. 갑자기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민기야 어디서 날카로운 걸 막 주머니에서 꺼내려고. 자 어쨌든 보폭과 다리 길이를 이용을 해서 공룡에 달리는 속력을 추측할 수 있대. 그게 저거래. 0.25 곱하기 9.8에 0.5승 곱하기 S에 1. 뭔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보폭은 S고 다리 길이는 H야. 근데 AB 화석에서 공룡 A에 달릴 때 보폭은 9m, 다리 길이는 6m. B는 보폭이 6m, 다리 길이는 4m. 그래서 공룡 A가 달리는 속력이 공룡 B가 달리는 속력의 K배라고 할 때 K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 써 있어서 좀 그런데 이게 지금 V란 말이야. 속력.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A가 달리는 속력 VA가 B가 달리는 속력 VB의
K배라고 할 때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구하라고 하는 거냐면 VB분의 VA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공용 A의 속력 VA는 A에 관한 정보들 보폭 9m, 다리 길이 6m 그래서 S에다가 9, 그 다음에 H에다 6을 갖다 집어넣으면 얘는 0.25 곱하기 9.8에 0.5승 곱하기 9에 1.67승 곱하기 6에 마이너스 1.17승 이게 VA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VB는 똑같이 0.25 곱하기 9.8에 0.5승 곱하기 지금 보폭이 6m니까 6에 1.67승 그 다음에 4에 마이너스 1.17승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VB분의 VA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앞에 이상한 숫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더 이상한 숫자가 왔어도 문제가 없겠죠. 날아갈 거니까. 그래서 저 6의 1.17승분의 9의 마이너스 1.67승 동일한 1.67승이라고 하는 지수로 묶어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아래 것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간단하게 K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계산해서 답 내셔야 됩니다. 12번으로 갑니다. 어느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얼마인지 모름 A 근데 4%씩 매년 증가함 1.04를 계속 갖다 곱해줄 거임. 그렇게 n년 지났더니 1.04의 n승. 현재 미세먼지 온도의 5배 이상 그러니까 5 곱하기 a 이상이 되게 만들어주는 최소의 n의 값을 구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양변 a로 나눕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스님은 여기서 양변의 상응로그를 취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방법이 없거든. 그리고 로그 값이 나와 있거든. 상응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언제 풀어야 되냐? 아니, 그러니까 상응로그 값이 나와 있을 때. 오케이? 그게 우리가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히 큰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변의 상응로그를 지금 취해 주시면 로그 1.04의 n승이 로그 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고 그럼 n 곱하기 로그 1.04가 로그 5보다 크거나 같은데 잘 알고 있듯 로그 5는 1 로그 2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문제에 이미 나와 있는 값들 로그 1.04는 0.02로 로그 2는 0.3으로 갖다 집어넣고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3번입니다. 자, 로그 A, 로그 B가 저렇게 생긴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 조금 판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X에 대한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A하고 B에서 만나는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A가 왼쪽이야 B가 왼쪽이야? 그걸 알아야지. 그걸 여기 있는 로그 값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로그 A는 2.3404 로그 B는 1.6609란 말이야. 로그 A가 커 로그 B가 커? 로그 A가 더 크죠? 그러면은 로그 A 로그 B는 어쨌든 상용 로그 밑이 10인 로그니까 진수값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지는 녀석이죠. 최종 결론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크겠죠? 왼쪽에 만나는 점이 B, 오른쪽에 만나는 점이 A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X-B하고 X-A 두 개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저 부등식은 B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A가 얼마냐? 근데 A가 얼마인지 판단하기가 조금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 취해 볼 거냐면 상응 로그를 취해 볼 겁니다. 여기가 로그 B, 여기가 로그 X, 여기가 로그 A. 어쨌든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는 거니까 보등호 방향 바뀔 게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로그 b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609 가운데 로그 x 로그 a는 2.3404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1.6609는 1과 0.6609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에 2.3404는 2와 0.3404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렇게 쪼갠 이유는 아래쪽에 보니까 0.3404와 0.6609의 값이 튀어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지금 1 더하기 로그 4.58 그 다음에 여기는 2 더하기 로그 2.19 가운데 로그 x 정리하시면 얘는 로그 45.8 로그 x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19가 되겠죠. 왜냐하면 1은 로그 10이고 그 다음에 2는 로그 100이 되는 거니까요.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가 가능할 거다. 결론 x는 45.8보다 크거나 같고 219보다 작거나 같다. 그 조건 안의 범위를 만족하는 x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카운팅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3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4번으로 가봅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가 둘 다 지수함수인데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래서 얘부터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저 k는 움직이는데 지금 4분의 1의 x-2 더하기 1은 어쨌든 고정되어 있는 함수이니까요. 그리고 그 고정되어 있는 함수는 밑이 4분의 1이기 때문에 분명 감소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4분의 1의 x-2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켜놨기 때문에 누구를 점근선으로 가질 거냐면 y는 1이라고 하는 요 상수 함수를 점근선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0,17이 되는데 여기다 x 대신에 0 갖다 집어넣으면 4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요. 맞습니까? 근데 왜 0,17이라고 하는 점을 지금 그려놨냐면 예컨대 저 y는 2x 더하기 3 더하기 k는 분명 증가하는 지수함수예요. 얼마만큼 평행이동되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면 문제 조건을 만족을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키지. 2, 4분면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야 1, 4분면에서 만나는 거냐면 지금 두 번째로 갖다 그린 것처럼 요쯤 어딘가에서 만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k 값이 조금 더 커지면 위쪽으로 더 올라가다가 어떤 때가 생길 거냐면 요 때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디 지날 때 0,17이라고 하는 점을 지날 때 맞습니까? 근데 제가 0,17을 딱 지나버리면 1, 4분면에서 만나는 겁니까? 안 만나는 겁니까? 안 만나는 거죠. 왜냐면 4분면이 아니라 y축 상에서 만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0,17을 지날 때 x에다 0 갖다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8 더하기 k가 17 다시 말해 k가 9가 되는 거니까 k가 9가 되면 못 만나고 k가 9보다 작아야 만나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몇 개인지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네.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 설명을 듣고 나면 와 되게 어려운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얘하고 일치하는 문제를 풀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 어쨌든 학원 내에서는 학교에서 풀어봤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생긴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선생님 설명을 들어봐. n분의 50파이가 있어. n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두 자리 자연수를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두 자리 자연수를 집어넣겠다는 것은 10에서부터 99까지의 숫자를 갖다 집어넣겠다는 이야기고 그게 3, 4분면에 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반각의 개념을 이용을 해갖고 다 갖다 계산을 하다 보면 머리 깨질걸? 왜냐면 아무리 못해도 16번을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게 n이 제일 작은 1에서부터 물론 1은 집어넣으면 안 되겠지만
1에서부터 들어간다 치면 n에다가 1, 2, 3, 4 이렇게 하나씩 쭉쭉쭉 갖다가 집어넣어 봤을 때 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지 않나요? 1 집어넣으면 50파이, 2 집어넣으면 25파이, 3 집어넣으면 3분의 50파이. 왜냐하면 분자에 있는 50파이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n이 10일 때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인 n인 10 제일 작은 걸 갖다 집어넣었을 때가 얼마냐면 5파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n이 10일 때 5파이가 된다는 건 x축 y축 갖다가 그려놓고 여기서 한 바퀴 2파이, 두 바퀴 4파이, 그 다음에 두 바퀴 반 해서 정확히 이렇게 x축의 음의 방향을 보고 있는 게 n이 10일 때 5파이인 상황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n이 10일 때는 보니까 어쨌든 3, 4분면 아니잖아. x축상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n에다가 10인 건 안 됐으니까 n에다가 11부터 집어넣어 볼 건데 11, 12 이렇게 갖다 집어넣을 건데 각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까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원래는 각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각의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10에서부터 11, 12, 13 분모 더 갖다 큰 거를 계산을 하면은 라디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뭐 11일 때, 12일 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오다가 여기 볼 때가 5파이였고 여기 볼 때가 4파이고 맞습니까? 여기 볼 때가 얼마냐면 2분의 7파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7파이하고 여기 볼 때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6파이. 다시 말해 3파이가 되는 건데 이 n분의 50파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2분의 6파이와 2분의 7파이 사이에 있게 만들어주는 n의 값들이 n분의 50파이를 3, 4분면의 각에 있게 만들어주는 녀석 아닐까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또 빙글빙글 반대로 돌아가. 그래서 여기서 2분의 6파이까지 왔다. 더 작아져. 여기가 2파이고 작아져 하다가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2파이. 파이일 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n분의 50파이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을 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n값의 범위를 구하면 그걸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거 말고는 없죠. 지금 n분의 5파이가 10 이상에서 가지게 되는 각도 안에서. 이해될까? 그래서 요 파란색만 한번 해보면 지금 2분의 6, 그 다음에 n분의 50, 그 다음에 2분의 7. 파이는 양수니까 날려버렸고 그 다음에 n분의 50을 뒤집을 겁니다. 뭘 만들 거냐면 50분의 n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7분의 2와 6분의 2가 만들어지는데 양수를 뒤집어 놨으니까 부등호방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50분의 n이 7분의 2보다 크고 6분의 2보다 작아야 하고 그래서 양변에다가 이제 50을 갖다 곱하면 7분의 100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50보다라고 하는 걸 작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n값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를 카운팅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계산하는 건 같은 방식이라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15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이 아닌 두 양수 a, b에 대하여 이런 함수의 최소값이 여기서 4분의 1일 때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이 아닌 두 양수. y는 ax가 지수함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좌표평면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 y는 ax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증가하게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x는 원점 지나게 이렇게 생겼겠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 개의 점에서밖에 못 만나지. 문제에서는 몇 번 만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2번 만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어떠한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냐면 좌표 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 y는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직선이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y는 로그 bx,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하고 안 만난다고 했는데 좌표 평면에 만약에 또 b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서 증가하는 로그 함수,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직선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떤 상황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냐면 대충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가 이런 식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서 안 만나게 구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를 더 알았어요. b도 1보다 크면 안 되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딱 생겨요. 근데 그러니까 a가 0에서 1 사이 있고 b가 0에서 1 사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y는 b분의 a의 x승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b분의 a가 1보다 큰지 0에서 1 사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b가 1보다 크고 a가 0에서 1 사이 있으면 그 b분의 a는 0과 1 사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면 둘 다 0과 1 사이 있으니까. 그래서 b분의 a의 x승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가만히 봐요. 가만히 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문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는 게 있다면 혹시나 역함수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닌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이건 아니지. y는 ax승과 y는 로그 bx라고 하는 이 로그함수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런데 y는 마이너스 3x하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이거 뭐 수직도 아닌데 어쨌든 뭔가 숫자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에서 x하고 y를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 y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갖다 곱해서 보시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3x가 위에 있는 거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해돼? 그리고 y는 로그 b의 x의 역함수를 만들면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b의 x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y는 b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하고 y는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직선도 안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거의 역함수인 y는 로그 b의 x하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가 안 만나고 있는 거니까. 이해돼? 다시 말해 똑같은 y는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직선 하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y는 a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y는 b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하고는 만나지 않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좌표 평면에다가 구성을 갖다가 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직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
그래서 지금 y는 ax 승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짠. 맞습니까? 그 다음에 y는 bx 승과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얘가 이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 지수함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로 하려다 보니까 그림 조금 헷갈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충 이 정도로 합시다. 이게 y는 마이너스 3x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y는 ax승 갖다 그렸을 때 이렇게 갖다 그렸을 때 이 y는 a의 x승과 y는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그런데 y는 bx승은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걔도 똑같이 여기는 요 0,1 지나긴 할 거거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함수일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빨강이가 bx, 그 다음에 검정이가 ax 승이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요 점이 1, b, 그 다음에 여기가 1, a니까 이 0,1을 기준으로 b와 a가 모두 다 0과 1 사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b하고 a가 역함수의 관계까지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니 b보다는 a가 더 커야 하는 상태였었던 거고, 그 다음에 저 b와 a의 관계에서 봤을 때 b보다 a가 큰데 어떤 함수가 나오냐면 y는 b분의 a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b보다 a가 크다 그랬으니까 양변을 b로 나누면 b분의 a가 1보다 큰 거죠. 그래서 y는 b분의 a의 x승이 어떤 함수가 되는 거냐면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증가하는 지수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갖다 그리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갖다 그려.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최소, 2일 때 최대가 되는 거겠죠. b분의 a의 제곱. 근데 이 함수가 마이너스 1,4분의 1을 지나는 거니까 b분의 a의 마이너스 1승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분의 a의 제곱은 b분의 a의 마이너스 1승에 다시 전체 마이너스 2승이고, 얘가 얼마냐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다? 16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a와 b가 각각 0과 1 사이에 있는 양수인 값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다. 이 문제가 어려웠었던 부분은 최종적으로 두 개의 직선, y는 마이너스 3x하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가 역함수 관계에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 로그 함수를 역함수를 만들어서 똑같은 지수함수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6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7번입니다. 자, A, B, C 다 1보다 크고 A가 제일 커. 그래서 지수함수도 점차 증가하게 만들어졌나 봐. 자, 그런데 얘가 사각형 ACDB가 뭐래? 정사각형이래. 근데 그 정사각형이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8이에요. D는 Y는 8, B는 Y는 16 위에 있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도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8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좌표를 하나만 설정을 좀 해볼게. 뭘 설정할 거냐면 A를 만약에 K,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에 X좌표를 K라고 설정을 하자. 그러면 얘가 K, 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K 더하기 8, 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C라고 하는 점은 K, 8이 되는 거고, D라고 하는 점은 K 더하기 8, 8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 정사각형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저 함수에 여기는 요 K, 16이라고 하는 녀석은 Y는 AX 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 위의 점이니까
갖다 대입하면 A의 K승이 16이 되는 거. 그 다음에 K 더하기 8,16과 K, 8은 Y는 B의 X승 위의 점이니까 B의 K승이 8, 그 다음에 B의 K 더하기 8승은 16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K 플러스 8,8은 Y는 C의 X승 위의 점이니까 C의 K 더하기 8이 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목표는 A하고 B하고 C를 다 2의 어떤 거듭제곱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 B의 K 더하기 8승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B의 K승하고 B의 8승을 갖다 곱한 걸로 표현될걸? 그 다음에 B의 K승은 이미 두 번째 줄에서 8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B의 8승이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B의 8승은 2. 그래서 B를 2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는데 B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2의 8분의 1승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B 하나는 찾았는데 나머지 걸 못 찾았으니까 또 찾아보도록 하자면 여기 있잖아. B의 K승이 8이니까 그 2의 8분의 1승에 다시 전체 K승이 8 2의 세제곱이죠. 얘는 2의 8분의 K. 그래서 2의 8분의 K가 3이니까 8분의 K가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K가 3, 8의 24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K가 3, 8의 24가 된다는 건 A의 K승이 16인 거에다가 K 대신에 24를 집어넣으면 A의 24승이 16, 2의 4제곱이 되고 양변에 24분의 1승을 취하면 A가 2의 6분의 1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C값 찾아내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K에다가 24 갖다 집어넣고 해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결론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 마저 할게요. 네.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마이너스 8n 더하기 15의 n제곱근 중 실수가 되는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했는데 그게 1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이거 우리 많이 하지 않았니? 언제였냐면은 만약에 그 홀수 제곱근인 상태에서는 꿀이야. 왜냐면 양수가 나오건 0이 나오건 음수가 나오건 무조건 하나이니까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부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n제곱 마이너스 8n 더하기 15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뭐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냐면 n-3과 n-5 두 개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녀석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아래로 볼록할 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 n이 3이거나 n이 5일 때는 n제곱 마이너스 8n 더하기 15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겁니다. 이 값 자체가. 그래서 0에 몇 제곱근이든 간에 실수인 건 무조건 몇 개가 될 수밖에 없냐면 한 개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n이 3이고 5인 거는 다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n이 4일 때 그러면은 지금 n제곱 마이너스 8n 더하기 15가 0보다 작은데 음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가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빵개니까 만족을 시키는 겁니다. n이 4인 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연수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n이 2, n이 6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n이 2거나 n이 6인 경우에는 n제곱 마이너스 8n 더하기 15가 무조건 양수거든. 그래서 이 양수의 짝수 제곱근들 중 다시 또 실수가 되는 거니까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오겠죠.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만약에 양수지만 홀수 제곱근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건 의미가 있었을 건데 지금은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fn이 무조건 얼마가 되는 상태다? 2가 되는 상태다.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fn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n들은 3, 4, 5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로그 x 더하기 ax 절대값 로그 x가 ax 더하기 b랑 같다라고 하는 그 방정식의 세 실근의 비가 2대 3대 4라고 했거든. 그 절대값 로그 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의 함수가 y는 절대값 로그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을 하나 갖다가 그려놓을 때 핑크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대충. 그래서 그 방정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갖냐면 3개의 실근을 갖는데 세 실근의 b가 2대 3대 4가 된다. x좌표의 b가 2대 3대 4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a의 x좌표는 2알파, b의 x좌표는 3알파, c의 x좌표는 4알파가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2알파가 그 y는 절대값 로그 x라고 하는 함수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로그 x가 되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로그 x가 되는 건데 얘는 2알파 콤마 마이너스 로그 2알파 그 다음에 얘는 3알파 콤마 로그 3알파 그 다음에 얘도 4알파 콤마 로그 4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근데 얘네가 다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이 핑크색 직선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갖다 대입해 보시면 첫 번째 2a 알파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마이너스 로그 2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3a 알파 더하기 b가 로그 3알파 마지막 4a 알파 더하기 b가 로그 4알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지수가 a랑 알파랑 b랑 세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식이 세 개가 있는 상태니까 연산을 좀 해볼 만한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다항식과 지수가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별로 쉬운 형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어쨌든 b가 예쁘게 혼자 통통통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b를 날릴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있는 식에서 첫 번째 있는 식을 뺄 겁니다. 그러면 a 알파가 로그 3알파 더하기 로그 2알파니까 로그 6알파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갖다가 반대로 하죠. 이렇게 갖다 뺄 거예요. 그러면 4a 알파에서 3a 알파를 빼는 거니까 a 알파가 로그 4 알파 빼기 로그 3 알파가 되는데 얘가 계산하시면 로그 3 알파분의 4 알파니까 로그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얘도 a 알파죠. 맞아요? 그러면 얘랑 같다는 이야기죠. 같은 상으로 그지? 근데 지금 하나는 6알파 제곱이고 하나는 3분의 4니까 6알파 제곱이 뭐랑 똑같은 거냐면 3분의 4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구하고 나면 나머지 문자들도 하나씩 자연스럽게 A하고 B를 갖다 구해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네.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점과 3, 4분면 위의 점 a,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부르도록 할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얘랑 얘다. 그러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인 더하기 코사인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두 개를 갖다가 곱하면 a분의 c니까 2분의 1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것부터 보시면 이제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2분의 1인 거고, 위에 거는 코사인 날라가니까 이제 2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다시 말해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b가 되는 상태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사인을 이용을 해서 정리하시면 2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이 되는 거고, 한쪽으로 넘기면은 2 사인 제곱 세타가 2분의 3이 되는 거고, 양변 2로 나누면 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인 세타가 풀마 2분의 루트 3이 되는데,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었냐면 3, 4분면의 각이었으니 얼사탄이라서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뭐를 갖다 붙여줘야 될 거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여기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b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b 값이 얼마인지 하나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사인 세타는 x가 a,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r분의 y 루트 a제곱 더하기 9분의 마이너스 3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놓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사인 값이 되는 거죠. 그거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는데 a가 아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 중에서 마이너스인 걸 취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 p라고 하는 점 자체가 몇 사분면의 점이니까 3, 4분면 위의 점이니까 x좌표가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판단하여 A값, B값 각각 구하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게 20번이었고, 진짜 마지막 문제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번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함수? 합성함수. hx는 f.gx니까 다시 표기하면 f의 g의 x라고 하는 함수의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g가 이 함수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 만들면은 x-3의 제곱 더하기 5거든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블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될 거냐면 3,5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x에다 6을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14가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저 gx의 값의 범위는 최소값이 5, 최대값이 14. 그래서 gx가 5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그래서 gx 값의 범위를 원래 제시된 정의역의 범위에서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gx를 잠깐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hx라고 하는 함수는 ft라고 하는 로그 2분의 1의 t 플러스 k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로그 함수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감소함수에서 t 값의 범위가 5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이쯤이 5고 이쯤이 14라고 한다면
지금 5일 때 최대값 라지 m을 갖고 14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hx, ft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t 대신에 14를 갖다 집어넣으면 로그 2분의 1에 14 더하기 k가 마이너스 5가 되게 만들어주는 k 값을 구하고 그 k를 이용하여 최대값 라지 m은 로그 2분의 1에 5 더하기 k 이용해서 결론 내리시면 되는 거다. 오케이? 그 영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